100세까지 청춘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운동이 최고의 약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적당히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잘하면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앉아있는 시간하고 신체 활동을, 운동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오랫동안 앉아있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답니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고 초록색일수록 사망률이 낮은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앉아있기는 얼마 많이 앉아있지 않는 이 점 정도면 운동을 아주 많이 하지 않아도 사망률이 초록색으로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래오래 앉아있는 것만큼 우리 몸에 나쁜 게 없다 하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운동하라고 운동의 이 장점을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치매도 좋아지고, 뇌졸중도 좋아지고, 불면증도 좋아지고, 불안, 우울 좋아지고요. 심장병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당뇨병, 고혈압 다 좋아지고요. 심지어는 암이 이렇게 다 식도암, 유방암, 폐암, 위암, 신장암, 대장암, 방광암, 자궁내막암 이렇게 모든 암들이 다 운동만 하면 예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효과는 이제 운동을 한 달 혹은 서너 달 할 때 효과가 나는 거고, 당장 한 30분만 운동해도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불안감이 줄어들고, 혈압이 우리 선생님들 더 잘 아시겠죠. 수면 질이 향상이 되고, 인지기능, 머리도 좋아진답니다. 당뇨병 있는 분들도 당도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미국인을 위한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많이 움직여라.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150 내지 300분 하라.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만약에 이틀 정도는 회식 때문에 못 한다고 따지면, 5일 한다고 따지면요, 하루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고요. 이게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2배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걷기가 중강도고 조깅이 고강도거든요. 그러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하루에 15분 내지 30분만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중강도 운동이고 어떤 게 고강도 운동이냐. 요 걸음 걷기로 따지면요, 아주 유유자적하고 천천히 걷는 분들은 저강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경쾌하게 걸으면, 여러분들 좀 어디 급히 가야 된다든지 할 때 경쾌하게 걸으면 시속 4.8 정도 되면 이제 중강도, 메트로 따지면 한 3.2m죠. 달리기는 고강도고요. 그래서 중강도는 주 5일 기준 30분 내지 1시간, 고강도는 주 5일 기준 15분 내지 30분 정도는 해야만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유산소 운동인데요. 그럼 유산소가 있으면 무산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산소 운동은 뭔가 하니, 근육이 강한 수축을 하다 보면 그 속에 피가 잘 안 들어갑니다. 피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없이 수축을 하는 게 바로 무산소 운동이고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은 대부분 근력 강화 운동,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두 가지로 나누면 된다, 이런 거죠.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우리 근육 힘이 빠지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젊었을 때 얼마나 근육을 많이 모아두느냐에 따라서 늙었을 때 근육 떨어지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젊을 때는 조그만 차이가 있는 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 근육량 많이 키워놓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오래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요. 심장병도 줄고, 당뇨도 좋아지고, 암도 줄어들고 하니까 사는 기간 동안 더 멋지게 사시려면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몸에 척추 관절을 구성하는 4가지 구조물이 있거든요.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그 다음에 연골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늙어가는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신경은 아주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주 건강합니다. 초록색. 뼈는 쭉 건강하다가 여자분들 같으면 폐경이 지나면서 뚝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근육도 상당히 건강도를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한 75세, 80세 정도 되면 조금씩 근육 힘이 떨어집니다. 요즘 젊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정말 건강 좋으신 분들은 95세가 돼도 아주 짱짱하신 분들 많으세요. 거기에 비해서 연골, 힘줄, 인대 이런 거는요, 30만 넘어가면 바로 그냥 약화가 시작됩니다. 힘줄은 약한데 근육하고 뼈는 튼튼해서 막 움직이다 보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손상이 많이 오는 것이고요. 운동이 정말 몸에 중요한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척추와 관절이 아프지 않게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허리편,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허리가 운동을 만날 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셔서 고개만 끄덕끄덕 해도요, 그 속에 있는 디스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워낙 오래 쓰시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손상이 오는 거죠. 종판이 깨질 수도 있고, 혹은 이 후방 섬유륜이 찢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허리 가운데가 아픈 그런 통증이 옵니다. 그러다가 후방 섬유륜이 점점점 많이 찢어져서 탈출이 되어 나가면, 그때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그래서 다리가 막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허리 가운데가 아픈 통증을 갖다가 디스크성 요통이라고 그러고, 다리가 뻗쳐 내려가는 통증을 좌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으면 고등학교 동기들이 간혹 문자를 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성근아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허리만 아프냐 다리도 아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서부터 허리만 아픈 통증하고 다리가 아파지는 통증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허리만 아프면 디스크 내부만 찢어진 거고, 다리까지 아프면 이건 조금 더 많이 찢어진 겁니다. 더 많이 찢어져서 속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탈출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던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그러다가 점심쯤 드실 때쯤 되면 안 아파지고, 그게 바로 디스크 내부가 좀 손상이 된 거고요.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바로 안 펴지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바로 안 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내 허리 디스크는 좀 찢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100%입니다. 이건.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바로 펴지지 않는 걸 저희는 디스코제닉 캐치라고 그러는데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콱 잡힌다는 뜻이죠. 이건 디스크가 찢어진 거고요. 자동차 내릴 때 허리 바로 펼 수 없는 것도 똑같은 거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막 아파지는 이 통증은 좀 심각합니다. 디스크가 더 많이 찢어진 거고요. 걷다가 방향 바뀔 때 허리 속에 대못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은 더욱더 나쁜 통증입니다. 이게 아주 심해지다 보면 이제 탈출이 됩니다. 속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뿌리를 건드려서 거기 염증을 일으키고 걔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아주 심한데 이걸 방사통 혹은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훨씬 더 허리 통증이 오래 가고 심하게 가고 합니다. 이때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오래오래 가다 보면 연세가 드시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오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원래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 뒤에 있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젊은 사람 척추관이고요. 이게 연세 드신 분 관입니다. 이 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오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허리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와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 뒤에 있는 후방 관절 두 개가 아주 두꺼워져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시면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방 관절이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찌그러지면서 그 뒤에 있는 황인대라고 이 노란 인대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물 때문에 구멍이 좁아지는 게 바로 의학적인 의미의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진단을 받고 오냐면요, 이런 걸 척추관 협착이라고 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구멍이 좁아지긴 했습니다. 좁아지긴 했으나 좁아진 이유가 앞에 있던 디스크가 탈출돼서 그 디스크 물질 때문에만 좁아져 있는 거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라 이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척추관은 협착이 오지 않고 뼈하고 뼈 사이는 디스크가 좁아지는 그 경우가 있어요. 이건 디스크가 퇴행이 돼서 낮아진 건데, 이걸 갖다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해서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분도 그렇게 해서 왔는데 보니까 여긴 좁아져 있지만 이 뒤에 구멍은 어떻습니까? 만장처럼 넓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42세 여자 환자고, 캐틀벨 운동이라고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하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까지 왔다가 저희한테 와서 이제 자세 교육 잘 받고 조금씩 좋아져서 영국에 출장까지 가서 잘 지내다 왔다. 그 한 3, 4개월 걸렸죠. 그러고는 그래요, 그러면 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보고 괜찮으면 졸업시켜 드릴게요. 했는데 6개월 후에 훨씬 더 아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허리가 안 아프길래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PT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PT를 받고 나서 더 아파졌는데, 거기서 고양이 자세 앞으로 숙이는 운동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너 처음 왔을 때부터 팜플렛도 주고 다 했는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팜플렛을 그대로 다 퍼스널 트레이닝 하는 선생님한테 드리고, 제 책도 드리고 다 설명을 했는데, 그 퍼스널 트레이닝 하는 선생님 다 보시더니, 당신이 지금까지 굉장히 뒤로 젖히는 운동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구부려야 된다. 해서 앞으로 많이 구부려져서 이렇게 찢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 이건 양에다가 허리 디스크를 일부러 수술해서 찍고 나서 방목을 하고는 얼마나 빨리 붙느냐를 본 건데요.
1개월이 지나면 살짝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많이 붙어 들어가려면 한 1년 반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붙어 들어가도 통증은 많이 줄긴 하거든요. 그래서 덜 아프다고 해서 다 나은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최소한 아픈 게 거의 없어지고 나서 한 1년 반 이상은 지나야 다 붙는다.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칭에 열광을 합니다. 지금도 교보문고에 가보면 스트레칭만 하면 몸이 다 나.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요. 정말 깜짝 놀랄 그런 게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요. 허리가 시원해집니다. 근육이 스트레칭 되면서 근육의 긴장이 쫙 떨어지면서 시원해져요. 그 근긴장이 떨어지는 기간이 한 20분 정도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분 동안 근육 긴장이 떨어져서 시원하고 이 스트레칭 하면서 디스크가 찢어지고 나서는 통증은 한 서너 시간 후에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왜 자기 허리가 아파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속하는 잘못된 겁니다. 유연해야 건강한 거 아니냐. 몸이 뻣뻣해서 굳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미국 척추외과 학회장이 자기 고별사에 뭐라고 그랬냐면 허리 통증은 이족 보행에 내린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발로 걸으니까 우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요거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걸으면서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허리와 목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발 달린 짐승 보고 허리 아픈지 안 아픈지 물어봤습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의학 검색 연구 여기 엔진에 들어가가지고요. 개하고 허리 디스크를 쳐봤거든요. 500편 이상이 나옵니다. 개도 허리 디스크 되게 많아요. 그 잘못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개가 자꾸 걸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긴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지구에 중력이 있고요. 네 발이건 두 발이건 세 발이건 간에 지구에 중력이 있고 그 중력 위에서 우리가 움직이려는 우리 몸의 근육 때문에 허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상근 증후군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근 증후군이 생겼는데 그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 그거는 대표적으로 집단 지성의 오류다. 이상근 증후군은 디스크 탈출증과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무식한 많은 전문가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잘못된 진단이다. 왜냐면요, 이상근 증후군이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는데 실체가 없는 병입니다. 실체가 없는 병이고 그 증상이 그대로 좌골신경통이에요. 엉덩이 속에 있는 이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아프다는 건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자기 근육이 멀쩡한 근육이 신경을 누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건 없어. 그거 없으니까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니까 MRI 한번 찍어보시오. 그랬더니 계속 아니라는 거야. 아니에요. 이상근을 누르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근 눌러서 아픈 그게 바로 좌골신경통이야. 당신이 내일 가서, 일요일이니까 내일 가서 MRI 찍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나오면 당신이 나한테 MRI 값을 나한테 주고 안 나오면 내가 MRI 값을 내가 당신한테 줄게. 이렇게 도박을 했습니다. 했더니 다음날 아침 11시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제가 졌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오래 계셨던 분들도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아주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구부리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이 구멍이요. 허리를 구부리면 구멍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사실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구멍이 넓어지면서 조금 편해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평지 걸으면 잘 못 걸으시는데 카트 끌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마트에서 카트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2시간, 3시간 계속 다녀요. 왜냐면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부리는 게 맞느냐? 이분이 바로 그게 아니라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다리가 저려서 오시기 한 달 전까지면 79세인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서울대병원 건너편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창경궁으로 해서 남산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을 걷던 분이에요. 걷다가 주말 농장에 가서 풀 뽑고 나서 통증이 심해져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진 게 한 달 전에 탁 생겼을까요? 79세 때? 아니지 않겠습니까? 벌써 한 20년 동안은 이렇게 좁아져 있었던 거예요. 연세가 되면서 누구든지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듯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에 풀 뽑는 것 때문에 무언가가 움직이면서 관이 조금 더 좁아진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구조물, 3가지 구조물 중에 움직이는 건 디스크밖에 없습니다. 물렁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한 달 전에는 이 물렁뼈 한 1mm 정도 더 뒤로 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풀 뽑고 나서 1mm 혹은 0.5mm 정도 뒤로 살짝 밀리면서 증상이 생겼던 거고요. 이분은 사실
다리가 너무 저려서 주사를 맞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사 맞지 않고 신전 동작으로 해보겠다 해서 신전 동작 열심히 해서 한 1년 반 만에 증상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찢어진 디스크가 아물 때 허리가 굉장히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좌골신경통을 겪고 나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야, 는 왠지 모르게 양말을 신기가 힘들어. 발톱 깎기가 힘들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디스크 탈출이 돼서 디스크가 많이 찢어졌다 다시 붙을 때 아주 뻣뻣해집니다. 그건 우리 찢어진 상처가 흉터가 질 때 잘 안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요. 굉장히 정말 그 뻣뻣함에 대해서 감사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디스크가 붙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뻣뻣함을 끝까지 잘 간직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립니다. 한 2, 3개월 지나면 다시 풀립니다. 이런 스트레칭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운동을 만날 때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은 절대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허리가 운동을 만날 때 77세 여자분이시고요. 6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 나사 박는 수술을 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수술을 개인 PT 받고는 9개월 전부터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아주 강력한 근력 운동을 막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쇠를 박아 놓은 그 척추뼈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척추뼈는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인접분절 퇴행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디스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보통 평균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이분 6년째, 하필 6년째에 데드리프트 하시면서 저한테 오실 때는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걷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 허리에 가해지는 그 부담이 서 있을 때를 100으로 따지면요. 슈퍼맨 자세만 해도 180입니다. 이 데드리프트 정도 하려면 220까지 올라가요. 아주 여기 계시는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회원님들 그 자제분들, 손주 이런 애들은 얼마든지 운동을 해도 돼요. 근데 허리가 아픈 사람이 허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저희가 요통 집중 관리라고 합니다. 밥 먹고 30분 걸으세요. 밥 숟가락 놓고 30분 걸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앉아 계실 때는 허리 뒤에 쿠션을 넣고 앉아 계십시오. 그 다음에 틈틈이 잠 안 자도 좋습니다. 잠자지 않아도 좋으니까 누워서 푹신한 매트레스에 누워가지고 허리 뒤에 쿠션 넣고 누워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프로골퍼였는데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레슨 프로로 전향하고 나서는 저희한테 처음에는 맥켄지 신전 동작만 계속 하다가 한 4, 5개월 지나면서 이제 이런 운동 시작했습니다. 다리 운동 시작하고 하고는 1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라운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반 후에. 초진 20개월이니까 1년 반도 넘었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때 와가지고는 다시 프로 전향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디스크 26살이에요. 저렇게 젊은 애가 디스크가 붙어서 이제 다시 드라이버 때려도 아프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데까지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허리 낫게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나가시는 분들 다시 자꾸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으로 낫는 허리는 없습니다. 운동은 몸이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사시려고 멋지게 살려고 하는 거지 허리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허리는 좋은 자세로 좋아집니다. 운동을 할 때 좋은 자세로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허리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족보. 허리에 걸리는 힘이 얼마나 점점 더 커지느냐. 쿠션 넣고 누워있으면 제일 허리에 디스크에 힘이 안 걸려서 아주 좋은 자세고요. 그 다음에 허리 뒤로 젖히고 걷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여러분들 좀 놀랍지만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다리 벌리는 운동, 잡아 당기는 운동이 이런 플랭크보다 훨씬 더 좋고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랭크에 몇 가지 그 베리에이션들 할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안 가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요 이상은요 젊은 애들만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스텝은 걷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통증 점수 5점 이상이면요 이렇게만 하세요. 밥 숟갈 놓고 20분 내지 30분 걷고 틈날 때마다 쿠션 놓고 누워 계시고 자주 신전 동작 해주시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주만 지나도 허리가 많이 나아집니다. 많이 나아지게 되면 이제 이런 유산소 운동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자전거 탈 때 등받이 있는 게 좋습니다. 트레드밀 걷는 게 밖에서 걷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한 편입니다. 이 충격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뛸 수 있으면 뛰어도 돼요. 뛰고, 그 다음에 이런 힙 업덕션, 렛 풀 다운, 요거 열심히 하고요. 골프 라운딩 아주 살살 해도 됩니다. 정말 살살. 큰 돈 따려고 하지 마시고 살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네 탁구,
동네 배드민턴 이런 건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구기하시고요. 스텝 2를 했는데 거의 안 아프면요. 그때부터는 이런 근력 운동, 허리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도 됩니다. 그럼 허리에 부담이 없는 팔다리 근력 운동을 해도 돼요. 이 골프는요, 연습할 때 허리를 더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가벼운 연습은 이때부터 겨우 시작할 수 있고, 테니스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전혀 안 아파진 상태로 한동안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이런 운동은요, 여러분들이 한 40이 넘어가면 이런 거는 평생 다시 허리가 아팠던 분들은, 허리 안 아프고 80까지 이런 거 하는 분도 있습니다. 허리가 안 아프고. 지금 허리가 아팠던 분들은 40이 넘어가면 일로 다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좋아지는 운동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허리가 좋아지는 운동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뭔가 하니 걷기나 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걷기나 달리기를 하면서 척추 디스크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면 그것 때문에 디스크 속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된다는 데이터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요. 동물 실험 나왔죠? 2010년도 이후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뉴욕에서 많이 뛰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MRI를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뛰는 사람들의 허리 디스크 두께는 훨씬 더 두껍더라. 두껍고 우선에 물기가 많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걷고 뛰는 거가 아마 유일하게 디스크를 좋게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걸을 때 아파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걸을 때 아파지는 거는 걷는 그 도가 조금 지나쳐가지고 그때부터 디스크가 찌그러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걸어서 디스크 속에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찌그러뜨리는 건 더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찌그러지기 전까지, 아파지기 전까지만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걷다가 더 아파지면 허리를 뒤로 젖히고 추전만을 유지해보고, 걷는 중에 자주 맥켄지 신전 동작하고 자연복대 하지 말고, 자연복대 하면서 더 아파집니다. 그 다음에 요추전만만 유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걷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15분이면 15분, 20분이면 20분 하고는 쉬었다가 다시 걷는 걸 자주 하시면 됩니다. 허리 가운데가 아플 때 운동을 하면서 점점점 통증이 좋아지면 그건 허리 부담 가지 않는 운동입니다. 허리 가운데가 아픈 게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할 때는 안 아팠다 하고 나면 더 아파진다든지, 다음날 아침에 더 아파진다든지 하는 건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고중량 저반복을 하기보다는 저중량 고반복을 하는 게 좋고요. 프리웨이트보다는 기계 운동하는 게 좋고, 운동 범위를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막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는 것보다, 한두 번 더 하면 이제 힘이 빠지겠는데 하는 수준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걸 학술적 용어로는 그 볼런타리 인터럽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볼리셔널 인터럽션. 볼리셔널 페일러까지 가지 말고 볼리셔널 인터럽션까지만 가도 된다. 척추관절 특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걷기 30분 내지 1시간 하루에 하십시오. 그것만 하셔도 암 걸리지 않고 오래 사십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정도는 꼭 하시고, 메이저 근육들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엉덩이 근육, 활배근, 무릎,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견갑골 주변 근육, 이 4가지는 꼭 하십시오. 아픈 허리가 운동을 만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 말 함부로 듣지 마십시오. 정말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망치는 쓰레기 같은 정보에 허리를 맡기지 마십시오. 운동으로 좋아지는 허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좋아지는, 허리 좋게 하는 운동은 걷기와 달리기밖에 없고요. 허리는 좋은 자세로 좋아집니다. 걷기, 달리기도 좋은 자세로 걸어야 됩니다. 허리에 부담 없는 운동, 부담 높은 운동을 잘 가리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통증이 유발되는 운동은 나쁩니다. 할 때 아프거나, 하고 나서 아프거나, 하고 난 다음날 아픈 운동은 여러분들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잘 가려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